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쌤 정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조선일보 11월 7일자에 나와 있는 핀란드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최상위 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문제인데요. 보라는 5시 26분 53초에 숙제를 시작해서 초바늘이 30바퀴 반 돌았을 때 끝냈다. 보라가 숙제를 끝낸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 이거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애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시계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바늘 30바퀴 반이라는 얘기가 몇 분을 나타내는지, 몇 분 몇 초를 나타내는지, 또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끼리 더하거나 또는 시간끼리 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시간을 더하거나 뺍니까?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런 것도 아이들 머릿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핀란드 수학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버디는 루시보다 25분 전에 일어났다. 버디는 포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로키는 포보다 25분 후에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보고 얘네들 사이에 일어난 순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는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순서에 따른 논리관계 문제, 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전과 후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침 핀란드 수학에 이게 나왔으니까 아이들하고 평소에 시간에 관한 표현들, 먼저 씻고 나중에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라던가, 거기에도 다 시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6시 5분 전이야. 우리는 10분 전에 이미 준비를 끝냈어야 해. 영어학원에 6시까지 도착해야 되거든. 30분 전에 출발하자 라든가, 아니면 여보세요, 엄마가 30분에 도착할 테니까 20분 안에 준비해놔. 이런 시간에 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평소에 반복해서 사용을 하셨어야만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다루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생활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시계를 읽거나 시간을 더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해결을 하시거든요. 몇 시 몇 분에 뭐 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몇 분 전에, 몇 분 후에, 지금부터 24시간 후에, 뭐 이런 표현 거의 다 쓰지 않잖아요. 10일 후에 우리 놀러 갈 거야. 아니면은 1년 3개월 후에는 네가 2학년이 되어 있을 거야. 라던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이들과 시간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게 좋고, 이런 식의 시간에 관한 논리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어두시는 것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시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도전사고력 숙성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겉으로 볼 때는 그 시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 1, 2, 3, 4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하고 무작정 12시 34분, 그리고 모든 숫자를 다 바꿔. 1, 2, 3, 4 숫자를 다 바꿔가지고 21시 43분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드시면 안 돼요. 12시만 12시로 처음에 고정을 해. 그리고 분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34분도 되고 43분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12시 말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3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3시로 시간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을 24분, 42분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같이 해보게. 최대한 고정시키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 얘를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경우의 수를 따지게 하셔야 애들이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다 구하는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아이와 끈기 있게 정말 빠짐없이 이 문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월 14일자에 나온 컬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